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들 가슴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모두 행복함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랑과 행복을 전해줄 강사 김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세대가 많이 변함을 느끼시죠? 그러면서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아주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뉴스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시나요? 예, 요즘 정치 이슈, 네, 경제적으로, 네,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과 힘듦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조부모님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 다소 기피하고 좀 어려운 무거운 주제일 것 같지만 우리 건강한 손자녀들을 위한 조부모님표 성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어린 시기에 우리 손자녀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은 어린 시기에도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먹을 것이 많고 영양 상태들이 많이 좋아서 성장 발육도 굉장히 좋은 편이지요. 그리고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기도 빨라지면서 좀 왜곡된 음란물을 보는 시기가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통해서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네, 혹시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대처 능력을 이렇게 길러주게 하고자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어린 시기에 이렇게 배웠던, 어린 시기에 습득했던 이러한 성 개념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성 개념은 한 만 4세 정도에 이렇게 습득이 된다고 해요. 이때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 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고추가 없어?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이러한 질문을 딱 받게 되면 어떠세요? 당황하시죠?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시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 손자녀들이 봤다면 어떨까요? 아,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손자녀들은 아, 성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구나. 그러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좀 폐쇄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자녀들에게 올바른 성 개념을 알려주면서 자, 우리 성과 관련돼서 어쩔 땐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 어린 시기부터 이렇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제 성과 관련해서 많이 듣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알려줘야 될까요? 성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이러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자녀들의 성교육에 앞서서 우리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조부모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또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받아보셨나요? 그 성교육을 통해서 나의 자녀 또는 나의 손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살짝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내가 성교육을 언제 받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성을 조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좀 말을 막거나 아니면 딴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주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개방적인 시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기에 그래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많이 주장하고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부터 우리 조부모님들이 내가 성교육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내가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손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성이 좀 부끄럽고 좀 폐쇄적이다라는 성의식을 갖고 계시다면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들의 성교육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이런 성인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부모님들이 어떠한 성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가지 질문 목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많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몇 개에 해당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가지 문항 중에 8개 이상 속한다 라고 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나의 성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셔서요. 조금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우리 손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교육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자녀에게 언제부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있었지요. 자, 언제부터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맑게 알아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어느 날, 7살짜리 우리 손녀가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앉아봐. 지금부터 할머니가 너에게 성교육을 실시해 줄 거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성교육은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성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떡해? 하고 많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성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교육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갓난아이에게 그럼 어떻게 성교육을 실시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갓 태어난 우리 손자녀들에게 이렇게 쭈까쭈까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스킨십 해주시죠. 이럴 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쁜 머리, 반짝반짝 눈, 코, 입 이렇게 몸의 기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손자녀가 손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아이고, 실을 많이 싸서 축축했겠구나. 할머니가 빠르게 깨끗하게 갈아줄게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실 때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신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기 신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부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자신의 몸을 아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신체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남순입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도 이름이 있으시죠? 여기 있는 이 물체도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불러주면 어때요? 행복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면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인가 봐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인성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성교육의 시작은 바른 이름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우리 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성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우리 손자녀들의 성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고추, 찌찌, 잠지 또는 거시기로 이렇게 통틀어서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말이긴 해서 나쁜 표현은 아닌데 올바른 표현 방법도 아닙니다. 네, 이러한 단어들은 좀 음지에서 비속어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좀 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지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자신의 신체를 조금 저속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또 나의 신체의 일부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명칭을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신체에 다 이름이 있지요. 반짝반짝 눈, 자, 오똑오똑 냄새 맡는 코, 냠냠냠냠 맛있게 먹는 입,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기, 생식기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남자아이의 성기는 고추가 아니고요, 음경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자아이의 성기는 찌찌, 잠지가 아니라 음순이라고 바르게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자신의 바른 명칭으로 나의 신체를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교육의 첫걸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음경, 음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손자녀들의 목욕을 시켜주실 때, 목욕을 도와주실 때 이런 용어들을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몸을 씻어보자. 자, 얼굴 세수도 해보고 머리도 이렇게 깨끗이 감는 거야. 음경은 이렇게 씻는 거야. 항문도 깨끗하게 씻어보자. 음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보자. 그래, 음경을 깨끗하게 씻었구나 라고 하면서 바른 명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자녀들은 그 자신의 성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체 일부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른 이름을 표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낯설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이름을 알려주는 것. 자, 그런 마음이 바로 존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런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기 힘드시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책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함께 보면서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손자녀들은 또
이 옷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에 맞게 또 우리가 옷차림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여름이면 짧고 얇은 옷을 입지요. 겨울이면 좀 길고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옷을 통해서 성교육을 실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계절에 맞는 옷의 기능과 이러한 역할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 몸의 소중한 곳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속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손을 보호해주는 것은 뭐지요? 장갑. 발을 보호해주는 것은 양말.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모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 모양에 맞게 만들어진 남자 속옷이 있다. 음순을 잘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음순을 잘 보호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자 속옷이 있다. 이 속옷은 옷 중에서 특별한 곳을 아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특별한 옷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특별한 곳, 소중한 곳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다루겠죠. 네. 그러면서 이 소중한 곳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소중한 곳을 보호해주니까 속옷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점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간혹가다 속옷 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손자녀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속옷은 반드시 입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교육은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우리 문구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몸은 소중해. 내 몸의 주인공은 나야.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몸은 소중해. 내 몸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손자녀들에게 내 몸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손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확 안고 뽀뽀를 쭉쭉쭉쭉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키워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안고 싶고 뽀뽀해주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는데 한번 안아봐도 될까? 오늘 네가 착한 일을 해서 너에게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너에게 뽀뽀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좋아해요 하면서 와서 안기고 뽀뽀를 해댈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싫어, 안 할 거야, 흥! 이렇게 거부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어이구, 할머니가 뽀뽀 한번 하자는데 비싸게 굴기는? 이렇게 조금 비하시키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때 싫어, 지금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싫구나. 그러면 뽀뽀하고 싶을 때 할머니 곁으로 와. 할아버지 안아주고 싶을 때 손을 내밀어줘.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의 마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죄책감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의사표현이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반찬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빨래를 하고 나갈까? 그냥 나갈까?
또는 이거 지금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선택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게 좋다? 내가. 누가 시켜서 하면 어때요? 하기 싫죠. 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든지 해야 될 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펼쳐나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기를 바라시는가요? 아니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많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러한 바른 선택이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손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연은 우리 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과서이자 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교육은 이 성에 대한 존귀함, 귀함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하는데요. 자연 속에 이러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많이 있지요. 꽃을 꺾어서는 안 돼. 개미나 곤충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 이 소중한 작은 생명체도 생명이 있어. 우주는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는 곳이야. 그래서 하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명체도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는 꽃씨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 아빠 꽃씨가 엄마 꽃씨에게 달려가고 있어. 엄마 꽃씨에게 가면 엄마 꽃씨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앉게 되면서 아기 씨앗이 나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될 수가 있지요.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나 고모나 아니면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주머니와 이모와 이모부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모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실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꽃을 잘 꺾는 아이, 개미 밟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서 나도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 성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르고 여러 가지 기능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 손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손자녀들도 나도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성이 있으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조부모님들도 갖고 태어난 성이 있으시죠. 자, 여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부모님은 남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자다움, 여자니까 여자스러워야지, 남자니까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좀 생각을 안 하다가 좀 배가 불러오고 이제 낳을 시기가 되면 물어봅니다. 딸이야, 아들이야? 그리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말하는 거와 동시에
우리 손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옷의 색깔이 달라지지요. 여자는 대체적으로 핑크, 분홍색, 그리고 남자는 대체적으로 파란색을 이렇게 선물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성, 남성성,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강요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니까 여자스럽게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남자가 인형놀이를 하면 쓰겠어?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인식이 많이 변해서 남자, 여자 이런 거보다 그냥 우리 아이다움 이런 거 좀 많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림은 여자가 해야 돼. 그쵸. 네. 힘든 일은 아빠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조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조금 변해야 될, 노력을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남성성, 여성성을 고정시켜주지 말고, 고정관념을 심어주시지 말고, 우리 아이답게, 나답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또 핫한 이슈가 창의성이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키워주시고자 하면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편견을 깨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남자아이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을 때는 인형놀이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블록놀이도 해볼까?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고요. 총싸움, 칼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우리 손녀에게는 우리 앉아서 소꿉놀이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어떠한 제대로 된 성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성역할은 가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 역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모델링이다라고 하지요. 따라하는 거. 자, 보면서 따라하는 모델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주방 근처에 잘 안 가시죠? 오늘부터 가셔서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요. 반찬 노는 것도 좀 도와주세요.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못 받고 뭐 전등 가는 거 매번 할아버지 부르시고 안 하시지요. 그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손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준다면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양성성을 키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잘하는 거 있지요. 물론 섬세하고 여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가 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추진력 있고요. 박력 있고 이런 남자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루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 역할의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고 와서 할머니, 내 친구 희망이가 나 화장실 훔쳐봤어. 할아버지, 내 친구가 나 바지 벗겼어. 간혹 이렇게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장난친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친구가 너랑 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네. 친구가 너랑 놀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친구의 놀이를 정당화시킨다면 이거는 참 또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너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래, 그런 말보다는 이런 장난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난,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그런데도
계속하는 거, 그거는 폭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이죠. 네. 장난이나 놀이는 우리 손자녀들 모두, 친구나 우리 손자녀가 모두 즐거워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한쪽은 신나고 재밌는데 한쪽은 싫고 이거 창피하고 거부감을 느낀다면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놀이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장난이나 놀이가 폭력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둘 다 재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장난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재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2번째는 상대방이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 멈춰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싫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주춤하는 거, 고개를 젓는 거, 아니면 말로 싫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 가지 거부 의사 표현 방식이 있음을 우리 손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 그것에 대해서 싫다고 하면 멈출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혹시 나의 심한 장난, 놀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과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하세요? 진다, 내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실수나 불편함을 줬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사과하는 마음은 우리 아이들을 좀 멋지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용기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과하고 왔어 라고 하면 그래, 넌 용기 있는 아이고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도 성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책이나 동영상들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 느낌을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함께 보는 것.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것. 자, 그런 것을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얼마만큼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에 있었죠. 얼마만큼 알려주는 게 좋으시겠어요? 얼마만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성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녀가 알고 싶은 만큼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알려줘야 된다? 우리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만큼. 답은 어디에 있다? 내 손자녀에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옆집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옆집 아이는 이것도 알았는데 이 또래는 이것도 알았는데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녀가 알고 싶어하는 만큼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로 손자녀가 생식기를 보고 할머니 이거 뭐예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응?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시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낳은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자랐던 시대만 해도 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고 이렇게 어른들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삼신할머니가 데려다 주셨어. 황새가 물어다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알아요. 똑똑해요. 많이 접하고 교육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성교육을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부끄럽지 않게 성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자꾸 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머니들, 할아버지께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솔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성교육은 누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지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성인식 조사에서도 할머니는 여자, 손녀를, 할아버지는 남자, 손자를 이렇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우리 아이, 우리 손자녀와 사이가 좋으신 분이 성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돼요. 관계가 좋으신 분,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이 성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손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핑퐁식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훗날 우리 손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빨리 달려갈까요? 나랑 관계가 좋았던, 내 얘기를 잘 들어주셨던 우리 조부모님께 달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커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은 바로 적금,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꺼내서 인출해서 쓸 수는 없지만 훗날 우리 아이가 필요할 때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솔한 대화로 아주 서로 따뜻하게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성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요약해서 성교육 5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화를 많이 해서 친해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물음표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하면서 느낌표나 마침표로 어떤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궁금했어? 아, 너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게 왜 궁금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물음표로.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말, 축소하는 말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하면 우리 아이 상처받아요. 나의 엄마는 없는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번째,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영아기는 몸의 신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살, 6살, 7살 성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궁금해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좋은 모습,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은 바로 좋은 성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부모를 통해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행복과 자존감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자 이렇게 해주고 싶다면 가족 안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 손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교육에 필요한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같지만 달라요. 그쵸? 네. 성기가 다름으로써 여성, 남성이 구분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지만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지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는 생식기 기관에 따라서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 하지만
이렇게 생식기가 다를 뿐이지 뭐든지 똑같고 모두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름을 통한 같음을 느끼게 되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손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이 실수도 하고, 네, 잘못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때마다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멋진 아이들로 이렇게 우리 조부모님들처럼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길러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지요. 자, 이때 우리 아이에게 노란색 선글라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네,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안경을 끼워줘서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이렇게 성교육 전문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가정 안에서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손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관이 필요합니다. 3관. 자, 3관은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요즘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누구랑 재밌게 노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관찰,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면서 3관 행복을 많이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멋진 조부모님들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조부모님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조부모님표 성교육에 대해 성교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